자,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영화 아웃사이더의 출연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보이의 작은 형 소다팝 롭로우입니다. 1964년 버지니아 샬럿츠빌에서 태어난 그는 딱 봐도 아주 잘생겼죠. 사실 뭐 이런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외모가 빠진 사람 하나도 없죠.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혈통이 다 섞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죠. 럼로우는 1970년대 후반에 TV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요. 아웃사이더는 영화 데뷔작이라고 합니다. 이후 세인트 엘모의 열정에도 출연을 했고, 블랙팩의 오리지널 일원으로 꽤 인기가 높았었는데 사실 영화로는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한 편이죠. 1990년대 들어서 다시 TV 드라마로 복귀를 해서 웨스트 윙이 성공을 하게 되었고요. 영화와 TV로 오가면서 연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영화로는 크게 빛을 못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1988년 미성년자와의 섹스 비디오 파문으로 슬럼프에 빠졌기도 했고요. 웨인스 월드나 오스틴 파워 등 마이크 마이어스 영화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현재는 911 론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소방관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롬로우는 아웃사이더에서 소셜 역으로도 오디션을 봤다고 해요. 나중에 포니보이에게 사과를 하는 곱슬머리 랜드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디션장에서 즉석으로 배역을 맡은 셈인데 롬로우는 그다지 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리저인 소다팝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그 배역을 따내게 된 거죠. 롬로우는 영화를 찍는 동안 18살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배우 친구들은 그를 변기에 랩으로 묶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하루 종일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롬로우는 원작자인 S.E. 힌턴에게 엄마 소다팝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요. 힌턴은 소다팝이 베트남전에 선발이 돼서 거기서 죽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다음은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인 탐 크루즈입니다. 여기서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배우죠.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주연작을 찍으면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고 지금 현재도 최고의 배우로 손꼽히고 있죠. 1962년 뉴욕 시라큐스 출신의 그는 본명이 토마스 크루즈 메이퍼서 4세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요. 1981년 브룩실즈의 엔들리스 러브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더 이후 탄탄대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그가 출연한 4작품이 개봉을 했는데 그중 아웃사이더에서만 조연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내내 거의 주연으로만 출연을 했는데 2002년에 출연한 오스틴 파워 골드 멤버나 2008년 트로픽 선더에서는 카메오로 출연을 했죠. 탐 크루즈는 아웃사이드에서 소다팝, 제럴, 랜디 및 댈러스 역의 오디션을 두루 봤는데요. 이미 감독은 그를 스티브 역에 캐스팅해 놓고 있었다고 해요. 덕출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었던 거죠. 패싸움 씬에서 탐 크루즈는 패트릭 스웨이즈에게 사전에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면이 촬영되기 전에 탐은 긴장해서인지 속이 안 좋다고 작가 힌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힌턴은 점심시간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속이 메스꺼운 것이라고 그럼 촬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토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탐 크루즈는 토할 때까지 날달걀을 들이마신 일화가 유명합니다. 결국 탐은 토하는 데 성공을 했고 속이 좋아져서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로 턱을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털사의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치과에서는 운이 좋게도 세계적인 스타가 될 젊은이와 함께 사무실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촬영하는 동안 탐 크루즈는 위험한 청춘이라는 영화의 대본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이안 레인에게 이 영화의 여주인공 역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었다고 해요. 결국 다이안의 아버지에게 홍구정이 났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다이안 레인이 17살이었는데 이 영화의 여주인공의 직업은 다름 아닌 창녀였습니다. 당연히 노출신도 있었고요. 영화에서는 레베카 드 모네이가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셰리역의 다이안 레인입니다. 1965년 뉴욕시 출신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이라는군요. 어려서 부모가 이혼을 해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빠가 연기 지도자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오르곤 했었는데요. 1979년 조지 로히힐 감독의 리틀 로맨스에서 주목을 받았고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후 몇 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었고 아웃사이더에도 출연하였습니다. 이야기가 그리저 중심으로 좀 흘러가다 보니 그녀는 이 영화에서 별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리고 또 비중도 다른 남자 배우들에 비해 좀 적은 편이었죠. 아무튼 다이안 레이는 그 후 러블피쉬,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코튼 클럽 등을 찍었는데 별다른 히트작을 만들지 못한 채 잠깐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영화계로 돌아와서 빅타운, 나이트 무브 등을 찍었는데 역시 인기를 얻기는 좀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연기 활동을 하고 있고 2002년 언페이스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는 등 여전히 연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헨리 카빌이 연기하는 슈퍼맨의 엄마 마사 켄트로 고정 출연을 했었죠. 현재 엑스트라폴레이션스와 퓨드라는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수 존 본조비랑 사귀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배우인 크리스토퍼 램버트와 결혼한 바 있고요. 또 역시 배우 조시 브롤린과 재혼을 했습니다만 이혼을 했습니다. 영화에서 패싸움이 있기 전 체리는 포니보이를 찾아갑니다. 이때 다이안 레인의 얼굴이 나오고 토마스 하우웰은 등을 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토마스는 일부러 웃기는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이에 다이안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었다고 하고요. 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토마스에게 왜 그랬었는지 그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에 토마스의 대답은 감독이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다이안 레인과 맷 딜런은 영화 속에서 사이가 좋지 않게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친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영화 촬영 기간 중 다이안 레인과 사귀기도 했었고요. 둘은 이외에 두 편의 영화에서 같이 출연합니다. 코폴라 감독의 럼블피쉬, 또 하나는 빅타운이라는 영화에서였죠. 다이안 레인이 연기했던 체리 역은 사라 제시카 파커에게도 제안이 갔었다고 하는데요. 사라는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그녀는 당시 TV에 출연을 하고 있었고요. 이후 1983년 Somewhere Tomorrow라는 작품의 주연으로 영화에 데뷔합니다. 그리고 1984년에 플루즈에도 출연을 하죠. 사라 제시카 파커뿐 아니라 브룩 실즈도 당시 사하라에 캐스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배역 제안을 받았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체리 비중이 적기는 하죠. 하지만 이 체리 역에 오디션을 받다가 떨어진 배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헬렌 슬레이터와 헤더 랭겐 캠프 등인데요. 헤더의 경우는 엑스트라로 출연을 했는데 편집을 당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그 다음에 헬렌 슬레이터는 슈퍼걸, 헤더 랭겐 캠프는 나이트메어에서 둘 다 주인공 역을 따냈죠. 마지막으로 나왔나 싶었는데 칼 맞고 돌아가신 레이프 가렛입니다. 비중은 쥐 낯장만큼 나오지만 그래도 당대 스타인지라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961년 캘리포니아 LA 할리우드 출신인 그는 아웃사이더 출연 이전에 이미 아역으로 많은 활동을 했던 배우였죠. 바로 이 노래로 대박을 터뜨린 가수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그때 당시 주위의 누나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아웃사이더 이후로 영화는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고요. 노래도 그러네요. 사실 노래 잠깐 들어보려고 들먹여 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아웃사이더의 주요 배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원이 좀 많다 보니 분량이 꽤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웃사이더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자녀들과 함께 보아도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담배를 좀 피우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만요. 애들이 뭐 이런 영화를 보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가 어렸을 적에 보고 감동 먹은 영화야 라든가 이거 엄마가 좋아했던 오빠가 여기 나와 라고 이렇게 같이 보다 보면 또 영화 속에서 슬쩍 던져주는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 골드라고 자니가 포니보이에게 당부한 말이 있죠. 황금 같은 이 젊은 청춘의 나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돈 잠깐이지만 우리가 보냈던 그 황금같이 찬란했던 시절을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황금빛으로 남은 것은 자니아 델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있을 테니까요. Stay gold.